많은 사람들은 광활한 우주 전체의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외계종의 존재에 관한 정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기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번호 1.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원고. 유명한 실험과학자이자 뛰어난 화학자이자 방사능 연구자인 마리 큐리는 1903년 물리학 부문과 1911년 화학 부문에서 2개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노트북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됩니까? 대답은 그 안에 담긴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마리 큐리는 남편 피에르 큐리와 함께 방사성 원소인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하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방사선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손상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라듐 샘플은 주머니에 넣어서 예방 조치 없이 보관했습니다. 마리 큐리는 방사선 노출로 인한 혈액 질환인 재생불량성 빈혈로 1934년 사망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과학자들도 백혈병이나 기타 방사선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일하는 동안 큐리는 상당한 양의 방사선을 받았고 그 자신도 방사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그녀는 방사선을 차단하는 낙관에 묻혔습니다. 노트를 포함한 그의 개인 소지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이관되었으며 여전히 방사능이 높기 때문에 납상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머리 큐리의 노트북에 액세스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책임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고 열람은 도서관의 다른 구역에서 떨어진 특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방문객은 보호복과 선량계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접촉하더라도 큐리 노트를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이 받는 최대 방사선량은 시간당 약 10마이크로시버트라고 판단했습니다. 비교하자면 고도 10km에서 2시간 비행하면 사람도 비슷한 용량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보호복 없이 큐리의 노트를 읽는 것은 여전히 매우 위험합니다. 원고 컬렉션을 포함한 귀하의 개인 소지품은 라듐-222개 반감기 1200년로 인해 약 1500년 동안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2번. 잘못 배치된 유물. 잘못 놓인 유물은 우리 역사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맞지 않는 발견물입니다. 그들 모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구의 여러 장소와 지층에서 발견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나이와 복잡성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체는 고급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생성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식 과학은 종종 이러한 발견을 위주로 간주하거나 단순히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신비한 백공 금속 파이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파이프는 땅속 깊이 뻗어 있으며 호수 기슭에 도달합니다. 그 나이는 15만 년으로 추정됩니다. 철과 기타 광물을 포함하는 파이프의 구성과 그 연대 측정은 연구자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적인 과정의 결과라고 믿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파이프가 고도로 발전된 문명의 흔적이거나 심지어 외계인이 남긴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예는 나이가 3억 5천만 년을 초과하는 단조 손톱입니다. 이 손톱은 페일리어조익의 암석층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사람이나 야금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손톱이 어떻게 그런 고대 바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까? 일부 과학자들은 지각 과정을 제안하는 반면 다른 과학자들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문명에 가능한 개입을 언급합니다. 화석화된 도구는 프라벤스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이는 사람들이나 오래된 나무에 의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발견은 최초의 알려진 문명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목공 기술을 가진 지적인 존재의 존재를 나타낼 것입니다.
다른 발견은 훨씬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남극 대륙에서는 델테인인 엔티너가 발견되었으며 처음에는 높은 테크 대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은 해양 스폰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오류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과 직면할 때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펠럭시 리버 포트프린츠는 또 다른 매혹적인 미스터리입니다. 거대한 인간은 공룡 발자국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진화론에 따르면 공룡과 인간이 공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상의 삶의 연대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고고 학적 이상의 다른 예로는 노아의 방주와 나파, 클레이 입상과 관련된 아라라트 산에 잘 알려진 이상은 나이가 불확실하다. 뛰어난 사례는 1924년 애리조나 주 그린바위 근처에서 발견된 30개의 리드 객체 모음인 투손의 유물입니다. 이 인공물에는 중세 상징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외에도 십자가, 검 및 기타 대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1세기의 대서양을 건너는 고대 지중해 문명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그 후에 연구원들을 속이는 현대의 위조라고 결론 지었다. 어쨌든 이러한 각 유물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고 새로운 이론과 연구에 대한 문을 열어줍니다. 아마도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3번. 나일의 파라오의 고대 등록. 이집트의 나일강의 어두운 물바닥을 탐험하는 거고 학적 다이버들은 조류로 덮인 암석을 조사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돌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더 면밀히 조사할 때 고대 파라오와 관련된 몇 가지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와 프랑스 고고학자들의 공동팀은 아수야 저수지에서 폐허를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류층 아래에서 그들은 최소 2300년의 날짜가 몇 가지 크기를 발견했습니다. 이미지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그림에서 상형 문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사진 중 하나는 잘 보존된 몇 가지 수치를 보여주지만 형태는 물에 의해 확산되고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련의 비문은 묘비와 비슷한 2개의 물체의 마네킹 헤드의 줄로 보입니다. 이 오래된 비문은 여전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발견이 고대 왕들이 그 원격 시기에 어떻게 지배했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번호 4. 노몰리 인물.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신비한 유물 중 하나는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 리온에서 발견되는 노몰리 인물입니다. 돌로 조각되니 고대 조각품은 전형적인 인간 해부학에 해당하지 않는 불균형적으로 큰 머리, 손톱 및 기타 특이한 특성을 가진 이상한 생물을 나타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또한 신화나 종교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인물들의 독특하고 특징적인 형태는 고고학자뿐만 아니라 고대 우주 비행사에 대한 이론의 지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노몰이 인물 이 지역의 고대 주민들과 접촉했을 수 있는 외계 존재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수치의 이상한 비율과 특성은 비지구 기원의 실제 생물에 대한 인상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이 가설은 미스터리의 분위기를 인물에 추가하고 미스터리의 연인들과 신비주의 애호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공식 과학은 노몰이 인물이 종교적이거나 의식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물들은 신들이나 영의 숭배와 관련된 고대 의식에서 사용되었으며 아마도 특정 신화적인 특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종 그렇듯이 고고학자나 역사가들이 인공물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면 종교적 중요성을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노몰리 인형은 일반적으로 철 또는 무기 물체와 같은 다른 고대 유물과 함께 깊이 묻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데이트하고 그들의 문화적 맥락을 확립하는 임무를 방해합니다.
일부 발견은 이러한 유물들이 아마도이 지역에서 알려진 문명이 나타나기 전에 아주 오래된 시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번호 조러트 카러, 그레인 메걸리식 컴플렉스, 아르메니아 스톤헨지, 아우미니언 스톤헨지, 로도 알려진 조라카레의 거석단지는 코카서스에서 가장 신비한 고대 구조 중 하나입니다. 아르메니아 남부에 위치한 이 기념비는 수직으로 배치된 수백 개의 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수미터 높이에 도달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상부에 구멍이 있는 스톤즈이며 연구원과 신비 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라카레는 그리스도 이전의 6000년경부터 이루어지며 이는 이 유형의 가장 오래된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외계 문명에 대한 이론은 구멍이 별을 관찰하거나 다른 세계의 존재들과 의사소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돌의 위치와 방향이 천문적이거나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마도 아르메니아의 고대 주민들에게는 외부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아르메니아 스톤헨지가 천체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오래된 천문대 또는 의식을 위한 의식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수께끼의 기념비는 계속해서 관광객과 학자 모두 자신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6번. 고대 이집트는 종종 외계 문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4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자의 피라미드와 다른 모든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고대 파라오가 외계인과 접촉했으며 아마도 그 자신도 외계인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925년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전설적인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석관 안에서 그는 통치자의 미라뿐만 아니라 많은 귀중한 물건을 발견했는데 그중 하나는 단검이었습니다. 이 유물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되었지만 오랫동안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일본 도호쿠 대학의 과학자들이 마침내 이를 발견했습니다. 투탕카멘의 단검을 만든 재료에는 2000년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 발견된 카르가 운석과 동일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검은 이 운석 조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인들이 운석 물질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7. 아메노테프 4세, 아머노트프 4. 나고도 알려진 파라오 아가톤, 에거선은 기원전 365년부터 1349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아가톤은 가장 신비한 파라오로 간주됩니다. 그의 조각품을 보면 다른 파라오들에 비해 특이한 외모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단호하고 강하고 강력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외모와 날씬한 몸매, 여성스러운 둥근 엉덩이, 길쭉한 얼굴형이 특징이었다. 아가톤이 실제로 이러한 중성적인 외모를 가졌는지 아니면 단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겸비한 인물로 표현되기를 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가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혁신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일신교 사회로 만들고 많은 신들에 대한 숭배를 벌였습니다. 아가톤의 유일한 신은 아텐, 에이턴, 즉 태양 원반이었습니다. 그를 기리기 위해 그는 아마르나, 어마어너, 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에이턴이 자신과 천상의 존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자신을 그들 중 하나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파라오에는 여러 가지 유전적 돌연변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팔러지스트는 그가 외계인에 의해 수행된 실험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실제로 누구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외계인이었을까요? 숫자 8.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간 발자국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2002년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발견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자국 화석은 약 605만 년 전의 것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원래 57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쉰개의 발자국은 2017년 학계가 제안한 추정치보다 30만 년 이상 앞섰을 수 있습니다. 호미니드가 남긴 것으로 생각되는 발자국은 초기 인류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과학자들의 이해를 변화시켜 그룹의 출발점을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로 옮길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연구자들은 발자국을 남긴 이족 보행 생물이 1944년에 발견되어 나는 별명을 가진 초기 인류 조상인 그레코피테쿠스 프레이베르기, 그라이커피시커스 프레이버지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발자국은 탄자니아 라에톨리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오스트랄로피시커스 어페렌시스 발자국보다 거의 250만 년 더 오래되었습니다. 만약 팀의 발견이 정확하다면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유래했다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믿음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번호 9. 네페르티테 흉상. 석회암을 조각하고 치장벽토를 칠한 장엄한 작품인 네페르티테 흉상은 이집트 파라오 아케나톤의 위대한 왕비인 네페르티트를 불멸의 존재로 형상화합니다. 독일 고고학자 루트비 보르차트, 너디그 보어차어트가 이집트에서 발견한 이 흉상은 기원전 1345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조각가 투트모세, 수트모서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어차어트가 흉상의 실제 성격에 대해 이집트 관리들을 오도하여 의도적인 사기에 가담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수를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1923년부터 베를린에 전시된 네페르티티 흉상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이집트의 본국 반환 요청이 있었습니다. 새로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 보어차어트는 이집트 관리들에게 흉상의 품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폭로로 인해 네페르티티 흉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었으며 이집트 최고 유물위원회는 흉상의 반환 또는 적어도 임시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이 논란은 문화유산의 송환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제기하고 역사적 유물 보유에 대한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집트의 요청은 식민지 시대나 고고학 발굴에서 압수된 문화 유물의 반환을 둘러싼 세계적인 논쟁의 일부이며 독일이 흉상 반환을 거부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 복잡성을 부각시킵니다. 번호 10. 신비한 미라. 수도 리마에서 멀지 않은 페루의 카하마르키아 고고학 유적지에서 최근 총 14구의 잉카 시대 이전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미라의 나이는 800년에서 1000년 사이입니다. 그중 6명은 어린이이고 나머지는 성인입니다. 성인 중 단 2명만이 여성이다. 유적은 같은 가문의 여러 세대를 대표할 가능성이 있지만 또 다른 설도 있다. 이번 발견을 담당한 고고학자들 중 일부는 2021년 근처에서 무덤이 발견된 지역 엘리트 인물의 매장 당시 미라가 희생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 그러나 그 생각과 모순되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미라는 직조 도구, 도자기 냄비, 조롱박을 포함한 개인 소지품과 함께 묻혔습니다. 희생된 희생자들은 보통 부장품과 함께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암울한 운명을 피했을 것입니다. 콜럼버스 이전 안데스 산맥의 사람들은 생물학적 죽음이 영혼이 다른 세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 11. 점토 인형. 우리는 2022년 7월 독일 바이에른에서 발견된 점토 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투박해 보이는 유물이지만 역사가들은 이것이 선사시대 물의 여신을 표현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작품이 2500에서 2800년 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철기시대 유물이라는 뜻이다. 이는 웅켄바흐 평원 근처 할슈타트 시대 정착지 유적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할슈타트 문화는 후기 청동기 시대부터 초기 철기 시대까지 지속되어 서유럽의 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그림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 작용에서 전형적인 둥근 침식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이 발견된 빈 공간에 고의로 넣어두었음을 시사하며 봉헌물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물의 여신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구덩이는 이와 같은 제물을 바치는 신성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는 할슈타트 문화의 사람들이 약 5000년 전에 비슷한 형상을 만들기 시작한 흑해 주변 문화에서 채택했을 수 있는 관습일 것입니다. 번호 12. 2013년에는 영국 뉴캐슬 폰타인에 있는 넵튠 조선소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확장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고고학자들은 계획된 건설 현장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80피트 길이의 나무 철도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조 철도가 아닙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철도입니다. 17세기에 이 철도가 건설되었을 당시에는 기차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도는 선로를 따라 말이 끄는 철루퍼스 라고 알려진 나무 마차 모양의 차량을 운반했습니다. 이 특별한 24m 길이는 1785년에 건설된 웰링턴 웨건웨이의 일부였습니다. 너무 시골스러워서 침목 중 일부는 나뭇가지를 잘라 선로에 박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발견은 국제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웰링턴 웨건웨이는 웨건 레일에서 증기 기관차로 복사되었고, 나중에 영국 제국의 확장 덕분에 세계 표준이 된 국제 게이지로 건설된 최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갑자기 비바람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발견 순간부터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그 이후로 보존되었습니다.